경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놈의 물가 대체 언제 떨어지나. 인플레이션. 네. 제가 뭐 사실 경제 이슈 들고 나올 때마다 뭐 저희 방송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쟤 또 이제 우울한 얘기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물가 그리고 이제 뭐 금융시장 사실 뭐 금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좀 장 보시죠? 네. 좀 사과를 어떠세요? 못 사요. 진짜로 못 사요. 신선식품 네. 코너를 안 가요, 제가. 네. 과일도 저도 네. 재고 상품 중에서 네. 찾아보고. 네. 네. 이게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고 시장 입구부터 이제 끝 좀 시작부터 해가지고 야채 이제 뭐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선식품들 그다음에 그런 거 이제 계란 뭐 이런 거 지나서 이제 생선 고기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코너가 왜 그러냐면은 가장 신선하고 가장 재료의 어떤 원재료 값도 그쵸. 싸고 이래서 네. 사실 가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가져와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마트나 시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주말이나 주중 포함해가지고 한 2번씩은 일주일에 꼭 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물가가 높아지는 게 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하고 접점이 돼 있냐면 경제 성장률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면 뭔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진작을 시키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비 진작이에요. 국내에 돈을 풀어서 네. 이 사람들에게 쓰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할인 지원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사실은 올해 이제 그 경제 정책 방향에서 내세웠던 물가 이제 목표치가 2.6% 네. 물가 상승률인데 2월 달에 물가가 한 반에 이제 3.1%까지 다시 반등됐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서 한번 드린 적이 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히지 않는데 근원 물가, 그러니까 이제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거를 뺀 나머지 부분의 물가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신선 식품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지?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서 네. 단순히 그냥 신선 식품만 조금 비싸고 그냥 장바구니 물가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진짜 요새 금사과, 금배 뭐 정말 좀 비싸긴 비싸요. 그 말이 좀 손도 못 어색하지 않을 대겠어요. 정도로 네. 비싸요. 이게 네. 금사과 금배 나온 지 얘기가 한 1, 2주 됐잖아요. 벌써.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뉴스들을 좀 보니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이제 사실은 집계하는 그 도매 가격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은 주로 소매 가격으로 사 먹긴 하지만 네. 도매 가격을 봤더니 최근에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이 올해 들어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9만 원을 넘어섰고 10kg 후지 같은 경우 네. 배도 이제 이게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15kg 도매 가격이 10만 3,600원. 신고배랑 이제 후지 사과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그냥 8만 9만 원 도매가 10만 원 뭐 이거 어떤 느낌이지? 설명을 아주 쉽게 드리자면 네. 1년 전에 사과 가격이 똑같은 게 얼마였냐면 4만 1,000원 정도. 예? 근데 지금 9만 2천 원이거든요. 오. 123%. 2배가 넘었네. 예. 배는 그럼 얼마냐? 똑같았어요. 1년 전에 4만 4천 원 정도. 지금 10만 4천 원이에요. 엄청 많이 오른 두 거네요, 자릿수 진짜로. 예. 135%. 이게 2배 오르고 거기서 한 20% 30%가 더 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공산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은 갑자기 뭐가 뜨면 그 가격이 팍 튈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기차가 이제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인기가 막 많아서 수요가 막 몰려. 그러면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막 그랬었어요. 수요가 있을 때 가격이 막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을 막 낮추고 이랬는데 신선식품은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게 재배 기간, 작황에 따라서 그렇죠. 재배 기간도 네.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꾸준한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물가를 못 잡으면 국가에서도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엄청 높아졌다 해서 끝나면은 이거 언젠간 잡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냐? 네.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보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인 2월보다 2.3%, 그다음에 배는 3월 가격이 2월보다 17%가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도. 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 물가 지수 자체가 올해 1, 2월 거를 살펴보니까 작년 1, 2월, 그러니까 연초 2개월간을 비교해 봤더니 7.3%가 높아졌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3.1%였거든요. 네. 2배를 훨씬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 물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이게 전반적인 물가를 견인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망도 사실 나빠요. 전망까지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농업관 측 3월호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 요즘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게 토마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토마토 가격이 1년 전보다 이미 43.9%가 올랐는데 네네. 그게 앞으로도 올해 안에 뭐 한 11%더 높아질 거다. 그다음에 사과만 오른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요새 뭐 단맛 나는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스테비아 그런 토마토 거. 뭐 이러죠. 대추 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4.1%나 높아질 거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에 난리 났었죠. 딸기. 이것도 그것도 금딸기였어요. 네. 33% 높아진다. 참외도 지금 엄청 비싸요. 예. 참외도 앞으로 올해 29%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전망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미 사과나 배는 그 단계를 넘어섰고 못 사 먹으니까 대체제들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식품도 이런 것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단순히 가격만 높아지면 괜찮냐? 네. 아닙니다.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대책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기간, 작황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올해 발생한 문제는 올해 작황이나 이런 걸로 못 잡거든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수입을 늘려야 그렇죠. 되는데 수입과일. 농산물은 검역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도 몰랐었거든요. 네. 뭐 후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일본산 사과나 이런 거 많지 않아? 우리나라 일본 음식 거의 비슷하고 과일맛도 비슷하잖아. 동남아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사과 좀 수출하겠다고 요청을 한 게 1992년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입 위험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18년 지나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5년이나 했는데 5년 동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요. 중단시켜 버려요. 2015년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근데 사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종류를 제외하고 지금 안 들어온 애들은 앞으로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특히 신선식품 중심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네. 올 한해 굉장히 계속 힘드실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바나나만 그러면은 이제 요 과일이나 이런 신선식품 때문에 전체 물가도 계속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근원물가 방식 이제 OECD 방식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2.5%로 이제 1월하고 2월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전체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신선식품이 이제 그만큼 견인력이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신선식품이나 이런 농산물 품목들이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한 5분의 1 안쪽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다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요만한 애들이 물가가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올해는 쉽지 않겠다. 근데 물가가 높으면은 이제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다들 세계적으로 볼 때 언제 낮추지? 이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난 게 그 자본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네. 지금 요새 가장 핫한 부분이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1억 넘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심지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억 처음에 몇십만 원에서 1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리를 낮췄다가는 지금 비트코인 현상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갔던 시절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폭락한 시절이 두 번이 있어요. 네. 한 번이 이제 2018년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냈다가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적이 한 번 있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몰렸지 않습니까? 그때 부동산 올라가고 뭐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아마 그때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내가 진짜 감이 좋은가 막 이런 모두 착각에 빠질 정도로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코인도 팍 빠지죠.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을 줄어들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닌데 이게 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좋지 않고 물가가 높아서 소비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투자 여력도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나 맨날 알바만 전전긍긍하고 다녀야 돼? 왜 일자리가 안 생기지? 이런 상황에서 되게 힘들고 원룸 생활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알바 같은 걸 못 하러 해. 나 이거 몇백만 원 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2배 됐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주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고인 네, 대박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 낮췄다가는 얘들이 빚까지 더 내가지고 이거 투자 더 하게 생겼구나. 물론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2억 간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4억 간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인 시장이 쉽게 말해서 안정적으로 구축된 적이 없었고 항상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덩어리의 규모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전망이 네. 사실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야. 이제는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면 더 이상 예전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모였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무슨 소리야? 너 코인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 그냥 이 중에서 한 5%, 10%만 돈을 빼도 순식간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어렵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산유국들이 건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쵸.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 시장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미국은 지금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안정돼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내수적인 부분들 수출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수적인 부분은 다 안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네.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치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잘못하다가 이게 지금 부동산 PF 발로 여러 네. 가지 이제 자금 유동성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런 게 하나 두 개가 묶여서 연쇄 뇌관으로 이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올해 경제가 사실은 작년에 1%대 기록하면서 2%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전쟁이 이미 2022년에 일어난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작년에도 전쟁이 발발한 게 네.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네. 올해가 정말 중요한 위기의 해다. 그리고 잘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이중고, 삼중고에 빠진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뉴스 속속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